누구는 4% 오르고 누구는 7%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일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 정도 올라서 2899로 마감을 했어요. 시장을 견인한 1등 공신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4%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직까지 이 오미크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2월 15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증시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이틀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2% 넘게 급락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1%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을 할 때 보시다시피 4%나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다. 조금만 떨어지면은 매수할 그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D램 가격 하락세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D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자리하고 있고요. Winter is coming 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를 끌어내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슬그머니 올리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탈출 기대감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우선주입니다. 아니, 똑같이 삼성전자라는 네이밍을 달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누구는 4% 오르고 누구는 7%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닥 탈출을 시작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좋을 것인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둘 중에 어떤 주식을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보통주나 우선주나 똑같은 삼성전자의 주식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면은 같이 상승을 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같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추이를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2014년, 2015년 이때는 두 주식의 주가가 상당히 좁혀졌죠. 자, 이거를 좀 더 극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나눠서, 즉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그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보통주의 한 70% 수준이었다가 2012년 이때는 거의 55% 수준까지 하락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90% 이상까지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에 다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구간별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자, 우선주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잔여 이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권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우선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쳐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우선주가 더 매력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 보셨다시피 우선주와 보통주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구간별로 다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높게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우선주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배당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낮게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더 많이 오를 때가 있고 더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배당입니다. 앞서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잔여 이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권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배당 매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 요인이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배당주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2%입니다. 근데 예금 금리가 1%대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금을 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사서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예금 금리가 5%로 높아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고민이 되겠죠. 변동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5% 이상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배당주의 매력은 낮아지고요. 즉 우선주의 매력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당 매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3년간 발생하는 프리캐시플로우의 50%를 환원을 한다. 자, 프리캐시플로우가 무엇이냐?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비용을 쓰고, 인건비를 쓰고, 세금 다 내고, 그 다음에 투자할 거 다 투자하고, 실제 순수하게 남은, 즉 주주한테 100% 귀속되는 그러한 현금을 잉여 현금 흐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부상의 순이익과는 달라요. 아무튼 간에 이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에 50%를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간 약 9.8조 원 정도, 한 10조 원에 가까운 현금 배당을 하겠다. 근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9.6조 원이었어요. 즉 과거 3년보다 앞으로의 3년을 한 배당금을 2% 정도 올리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정규 배당 규모고요. 만약에 자녀 재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환원을 할 텐데, 자, 매년 연간 프리캐시플로우 실적 공유 및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 발생 시 추가로 조기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거죠. 프리캐시플로우의 50%로 환원을 하는데 일단 미니멈 9조 8천억 원 정도는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9조 8천억 원을 배당을 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의 50%가 이거보다 훨씬 넘어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올해 삼성전자의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 얼마나 남을 것이냐, 31조 원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앞서서 프리캐시플로우의 50% 정도는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미니멈 9조 8천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올해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이 31조 원이다. 여기 50%는 얼마죠? 16조 원이 조금 안 되죠. 삼성전자가 9조 8천억 원 정도 배당을 하고도 거의 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연간 컨센서스잖아요. 이미 3분기 실적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수치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렇게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남는다라고 해서 이걸 100% 줄지 안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오너 일가의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배당을 더 주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자, 그러면서 오너 일가가 어마어마한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사를 보시면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너 일가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배당밖에 없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배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우선주의 매력을 결정짓는 게 배당, 그리고 금리라고 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렇다면 배당과 금리를 가지고 보통주 대비 삼성전자의 우선주 주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과거 10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바로 보통주 대비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지난 10년간 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이 시기별로 삼성전자의 주당 배당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몇 %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보시면은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거의 한 55%까지 하락을 했었죠. 자, 이때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100원대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가 안 돼요. 즉 배당 매력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낮게 거래되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2014년, 2015년까지 이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55%에서 거의 한 85% 이상을 넘기기도 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저금리 구간이었습니다. 즉 우선주의 매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기에다가 배당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원래는 100원대였는데 200원대,
40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다시 한 2016년까지는 한 8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요. 그 이유가 배당금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죠. 자, 그러다가 한 2017년 이때부터 와서는 다시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차츰차츰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 이때는 상당히 많이 높아지죠. 자, 이때 배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851원에서 1,400원, 2,995원까지 배당금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확실히 이 우선주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배당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상당히 높잖아요. 거의 2018년과 2019년의 2배 이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 3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 정도 배당을 하고 나서 추가 재원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매년 배당을 한 게 아니라 꾹꾹 모았다가 3차년도, 즉 2020년 말에 한 번에 폭탄 배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배당금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즉 1417원 이거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이거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거 3개년도 합산 배당금보다 더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단기적으로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에 비해서 거의 한 95%까지 상승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연말입니다. 연말에 뭐가 있죠? 바로 배당락이 있습니다. 즉 배당락이 발생하기 이전, 이때가 바로 이 배당주의 매력이 가장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탄 배당까지 줬잖아요. 자, 그래서 배당 매력이 큰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도가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는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를 띠죠. 거의 한 95%에서 88% 수준까지니까 보통주에 비해서 한 7% 정도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슬금슬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기말 배당이 있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 배당이 가장 높죠.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잔여 재원이 발생을 하면은 검토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공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점점 높아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잔여 재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기대감을 안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직전까지는 보통주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맥시멈 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94% 정도. 지금이 한 92%니까 한 2%포인트 정도? 그 정도 보통주보다 좀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뭐죠? 이 배당락이 끝나면은 다시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에 비해서 좀 약세를 띌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주의 매력은 배당,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배당락 전까지는 아무래도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배당락 이후에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뭐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난 뭐 장기 보유하겠다. 그리고 나는 배당 투자를 선호한다 라고 한다면 뭐 우선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보통주, 우선주를 선택함에 있어서 삼성전자 본업의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D램 가격이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릴 만한. 자, 그렇다면은 이 D램 수요가 줄어들면서 다시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우선주가 좋고 보통주가 좋고 그걸 떠나서 삼성전자 자체 펀더멘탈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다 검토를 하시고 우선주에 투자할지 뭐 보통주에 투자할지 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